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에 뉴욕 증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계감 또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좀 혼조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사실은 12월보다는 그 이후에 금리 경로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점도표도 중요하고 뭐 오라클, 브로드컴, 시놉시스 실적까지도 줄줄이 그러니까요. 예정되어 있네요. 지난번 10월 말 11월 초 때가 그때 네. 마지막 FOMC였지 않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아 그렇죠. 12월에 가봐야 된다 했는데 예. 지금은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뭐 거의 이제 12월 87.2%로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당연히 금리는 내릴 거고 그 다음을 보겠다 하는 시장인데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네. 진짜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을 하고 다음 기회를 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정합니다. 연준 깡이 있다는 거를. 그런데 뭐 그럴 만한 그건 아닌 거고 최근 지표 흐름 글쎄요. 오늘 또 이충광 대표가 지표 해석해 주시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뭐 시장 기대에 어긋날 만한 지표는 없었던 것 같고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네. 워너브라더 아니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렇게 잘 나가도 됩니까? 사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안 좋았어요. 네. 뭐 빵에서 예. 빵에 들어갔던 그죠. 네네네. 빵에 들어갈 때 FAANG에서 N이 넷플릭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M7 이러면서 넷플릭스는 좀 소외되었다가 네. 갑자기 최근에 이슈가 되긴 됐는데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뭐 독과점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글쎄요 주가 지난 주말에 희비나 엇갈렸잖아요. 넷플릭스는 예. 떨어지고 워너브라더스 올라가고. 근데 거기다가 앞으로 추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12월 들어서 딱 일주일 보냈는데 네. 역시 지수 상승률에서 탑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아니 한동안 좀 코스닥이 더 가나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요. 약간 코스피 예. 쪽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에요. 뭐 연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직까지는 코스피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서름을 갖다가 올 한 해 확 이렇게 털어내는 그게 됐는데 막판까지 이제 잘 달려야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네.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예. 아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매파적 동결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여전히 매파적 유효합니까? 인하. 인하 매파적 인하. 네, 그러니까 매파적 인하, 비둘기파적 동결 동결이었는데. 둘 중 하나일 텐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매파적 네, 제롬 인하. 파월이 매파적으로 좀 멘트를 해줄 건지 예. 그래서 좀 중립적으로 해줄 건지에 따라 네네. 틀릴 텐데 그래도 하여튼 인하니까요. 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캐비넷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비넷이 지난주 후반에 인터뷰하면서 저는 사실 그래도 좀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미리. 캐비넷이 내년 5월이긴 하지만 예. 이제 의장이 되고 하면 이분이 지금 왕비둘기 파로 지금 불리운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데올로기 자체가 예. 제롬 파월처럼 금리를 속도 조절의 수단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경제의 과열을 잡자는 수단으로 쓰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면 이 캐비넷의 이분은 이 교수하실 때부터도 그렇고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앞서서 내년 5월 이후에 의장이 되면 너무 과한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지난 주말에 인터뷰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라는 거는 그때 상황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코셔슬리하게 이번 12월 달 네. 인하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코셔슬리하게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인하가 조심스럽게. 되지 않겠냐. 예, 예. 참 그러니까 그때 그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FMC라는 게 우리가 리스펙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의사결정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학자적인 네. 그런 아주 그 중립적인 객관적인 이런 의사결정도 우리가 리스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의장이 되면 그 의장이라는 게 사실 경제 대통령인데 캐비넷에 또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역할이 좀 그래서 참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그래도 조금 안도감을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이 대표님하고 저는 또
약간 다른 음. 결로 느꼈는데 네. 역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캐비넷에서의 어떤 캐릭터가 뭐 그다지 틀리진 않았구나 싶은 것이 저 양반한테 무슨 철학이 있겠어.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 바꾸는 사람이고 논문도 바꾸는 사람인데 싶은 게 지난주에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헤셋이 의장이 되고 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우려한다는 기사가 한번 나가고 네네. 그게 월가에서 회자가 됐는데 채권 작용된 얘기 다시 채권 나왔죠. 자연단 네. 얘기 그러면은 그게 뭐 금리 인하를 마냥 채권 시장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해놓으니 조심스럽게 인하하자라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톤을 측면도 좀 있었던 것 바꾸는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네요. 그래야 출세하죠. 예. 예, 저 자리까지 그냥 갑니까? 예, 거의 뭐 손바닥에 손금이 안 보여요. 혹시 우리 이 대표님 레그넘 투자자문에서는 해외 그것만 하시는데 회사 포트폴리오나 개인 포트폴리오 현대차 있으세요 혹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혀 회사 포트폴리오나 개인 포트폴리오는 없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목 하나 사라 그러면 저는 현대차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괜히 금요일 날 올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가 상당히 저한테 중요한 큰 어떤 시그널이 많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요. 백악관 주초에 백악관에서 그 로봇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네네. 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로봇 회사화 돼가는 걸로 저는 재작년부터 왜냐하면 그 미국의 공장 지을 때 거의 절반 정도를 자동화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로봇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과연 그 로봇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로봇은 아니니까. 네 발 달린 로봇이냐에 네.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자동차 판매 사실 11월달 수출 보면 자동차 판매 실적 이런 거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예. 에도 불구하고 저 로봇 산업 육성이 띄운 저거의 아주 파급 효과가 특히 우리나라에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를 사겠다 한 네. 종목 사람 그게 로봇 때문에 그렇다. 네, 로봇 그럼 미국에서는 테마 로봇 때문에. 하면 테슬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 원래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요번에 이 로봇 이슈 때문에 테슬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바뀌셨어요. 그냥 늘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로봇 원래 테마 빼면 저는 아직 부정적이긴 합니다. 예, 예. 전기차 시장도 성장이 좀 정체될 것 같고 일단 보조금도 폐지됐고 네. 그런데 이 로봇 이슈가 탁 띄워지면서 예. 테슬라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손끝 약간 놀라운 근데 정도예요. 예. 참 그 저희가 사실 2022년도 1월부터 고위자금 최초로 시작하면서 원자재 우라늄 테마 네, 늘 네. 강조드렸던 예. 가장 먼저 해서 지금도 갖고 있는 테마고 네. 그 즈음에 한 4개, 5개 테마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테마예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투자를 했다가 네. 한 6개월 투자했다가 이거 아직 본격적으로 갈 때가 아니다 해서 뺐거든요. 네. 지금 심각하게 내년 주요 테마 중에 하나로 스터디 중입니다. 로봇으로. 네. 그래서 테슬라를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계기가 다시 좀 됐다. 긍정적으로 뭐 좋은 호재 모멘텀을 예. 받으면 또 그건 평가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로봇 육성 방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캐비넷 이슈, 그다음에 저 바로 옆에 일본 BOJ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주 초반에 좀 흔들렸다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 후반에 또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주간으로 플러스로 끝났다는 측면 그리고 유동성 제가 이제 연말 랠리 말씀드리면서 네. 네. TGA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10월 말일 1조 딱 찍었다가 네. 1, 2주 상간에 그 1,000억 달러 써서 9,000억 달러 줄어들더니 다시 9,500억 달러가 되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8,900억 달러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정부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결정적으로 이제 FMC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 연말 랠리 보통 우리가 연말 랠리 기간을 15일 이후 한 2주 정도 보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발 훈풍, 로봇,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좋은 게 다 AI 테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국내 시장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뷰를 바꾼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때 어쨌거나 그 이른바 깐부 회동, 그죠? 에이펙 기간 중에 강남에서 그때 야단 법석을 이뤘던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맞나요? 네.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다 고전을 했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조정 끝내고 다시 우상향 시세를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현대차가 제일 먼저 열어버렸네요.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현대차에게 있어서 그동안 상징적인 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삼성전자의 10만 원과 같은. 예, 심지어 여기 오면은 오히려 현대차 오너들이 30만 원 이상 가는 걸 싫어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시원하게 열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로봇 테마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도 상당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다는 것도 벌써 수년 됐습니다만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걸 상장을 뭐 나스닥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건 대봐야 아는 거긴 돼봐야 하지만 아는 건데. 뭐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4년 전에 로봇 테마를 투자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아직까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퀀텀하고 약간 비슷해요. 저 시장이. 양자. 아, 예.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고 아직 상상의 영역이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투자할 종목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도 고객 자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도 확고하고 사이즈도 좀 크고 이제 시장 지배력도 예. 있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 어떤 펀더멘털도 좀 탄탄하고. 근데 로봇 쪽의 이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런 기술력이 진짜 괜찮은 네. 회사들은 다 비상장이고 현대차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뭐 그랬더니만 막상 소위 말하는 로봇주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 로보틱스, 뭐 로보티스까지 할 것 없이 나머지들은 또 금요일날 또 밀리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냥 현대차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제가 거기서 더 깊이 말씀드리긴 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는 있으나 예민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어떻게 최근에 보면 로봇 섹터 내에서 현대차가 그동안 좀 소외됐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른 로봇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종목을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로봇의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투자할 만한 회사들은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네.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몇 개 회사를 위시해서 예. 차라리 로봇 테마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을 종목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미국 쪽보다. 네 미국 쪽보다는요. 그래요. 이제 뭐 그런 국내에는 느낌도 좀 심지어 로봇이라기보다는 좀 장난감에 가까운 로봇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네 말 달린 거 네. 자동 주행하는 네. 이런 것도 다 로봇으로 칩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게 어쨌든 산업적으로 쓰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AI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을 갖다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의 본격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단계는 본격화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 이 영역에서 정도의 봐도 아직은 뭐 괜찮은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모 방송에서 이제 그 질문이 있어갖고 한참 지금 생방송으로 디베이트를 했었는데요. 예. 아직은 제가 조금 얇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고용이 막 굉장히 막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효율성을 그 영역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정민 앵커가 명명했던 SBR 장세에 R이 왔습니다. 제가 연명했다고요. 명명하셨잖아. 아 명명. 명명. 야 이제 무슨 연명으로 금, 들었어요. 금반지 장세 무슨 명명. 뭐 그랬던 것처럼. 아 SBR. SBR에 근데 이 로봇 테마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르죠. 이게 좀 진지하게. 길게 갈 것 같은.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이거. 네네. 그 제가 잘 띄워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까지 항상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띄우시는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TCJA 법안, 텍스 컷 앤 잡스 액트 이게 예. OBBB 전신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텍스 세금 깎아줘서 일자리 만들자. 그 이후에 IIJA법, 인프라법, 그리고 반도체법, 칩스 액트,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지난 7월달에 OBBB에 이게 이 안에 다 어떤 그 테마나
산업이나 육성 방안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에 준하는 가 항상 백악관에서 지난주에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죠. NSS 발표된 거 들으셨는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네. 항상 그 새 정부가 딱 입각을 하면 예.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 국방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국제 정치 패권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테마를 딱 띄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제화를 해요. 제가 볼 때 이 로봇 관련한 것도 이미 군데군데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뭔가 국방수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법제화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새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청취하시는 시청자분께서 SBR이 뭐예요 하시니까 그래서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야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세미컨덕터 반도체와 바이오의 B와 로봇의 R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태조 이망원처럼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B가 요즘 좀 고전을 하는데 바이오가 바이오. 이쪽은 참 어려워요. 이런저런 어떤 메가톤급 뉴스들도 막 터지고 네. 좋든 호재든 악재든 간에 이제까지는 조금 짓눌려 있었던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약값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 왜 중간에 디스트리뷰터 빼고 예. 그 소식에 약간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저희는 그냥 경기 방어주 정도의 역할 정도로만 저희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또 바이오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특히나 이제 12월 또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봤던 가장 눌렸던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약값을 인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예, 있거든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타리가 풀려간다 치면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압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해소돼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 랠리 같은 경우도 네, 거기 다 포함이 되겠죠. 일라이 랠리는 오히려 지금 뭐 한 2주 가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음봉의 연속인데 저는 오히려 약가 인하라는 의지를 강하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이 막 오르길래 이건 또 뭐지 싶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한 1, 2주, 2, 3주 정도 올랐던 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필수소비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부류죠. 예. 이런 친구들이 좀 경기 방어적으로 순환매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뭔가 모멘텀이 막 살아나거나 이런 소식은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제 또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는 말씀인 지표들 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용 상황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PCE 물가 네. 자료를 띄우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PCE 지난주에 11월 5일 날 발표됐는데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비나인하게 예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PCE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측에 보이는 PCE 지출하고 소득입니다. 네. 근데 PC 저기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이 0.4% 먼스먼스로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이 0.1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최근에 네. 이 소비세가 조금 약해진다는 우려 등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잘 나왔다. 그리고 퍼스널 스펜딩 개인 소비 지출 0.5에서 0.3 줄어들긴 했지만 0.3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PC 물가에서도 이미 뭐 월간으로 헤드라인이 0.3% 상승했고 근원 PC 물가가 0.2니까 이 정도면 이래서 이제 금리 인하 필요 조건 하나를 또 맞춰줬다 시장에서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던 거는 코어 PC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서 GDP 성장률도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가격을 다 총망라해서 그로스 개념으로 얼마나 떴니 빠졌니거든요. 그러니까 0.2%니까 물가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용이 이제 드디어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2주 전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만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물론 다른 지표까지 봐야죠. 근데 19만 1,000건 나왔으니까 네. 제가 밑에 써드렸지만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이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 평균이 34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깜깜이 기간 때 ADP가 계속 발표됐는데 ADP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ADP 민간 고용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불렀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ADP 민간 고용 데이터 갖고 보니까 또 지난주에 ADP 민간 발표된 거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쪽에 고용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 수치는 그래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중형기업, 소기업들의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 네. 이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저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반반이다. 인하할지 안 할지를. 그런데 이제 최근 1, 2주간에 확실히 인하하겠구나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뭐 고용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실업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졸 실업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학 졸업하지 않은 실업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AI 때문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참 저희 애도 거기 있어서 좀 좋아졌는데. 아니 그래서 이걸 이제 투자 관점으로 이제 연결지면은 이런 거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 이제 AI,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AI로 수익을 내기 가장 쉬운 게 사람부터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저는 많이 나쁘지 나와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봇 테마가 네.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때 우리 제미나이 3 한번 언급 예. 나누면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3, 네네. 챗GPT 이런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퍼플렉시티 뭐 박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용 빼고는 예. 이분 제미나이 3조차도 저한테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사실. 아직은. 예. 예. 그러니까 실제 기업 입장에서 LLM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에 딱 드디어 로보틱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최근에 제미나이 3를 필두로 해서 구글 이제 뜨고 있었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던 네. 브로드컴. 이게 이제 LLM이 수익화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이 접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게 뭐 비전, 센싱 뭐 이렇게 여러 분야를 나누는데 거기 다 이제 컴퓨터 연산 처리 능력, 반도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로봇 테마를 딱 띄운다는 거는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좋은 대상을 많이 가져다 주는 이슈다. 왜냐하면 이제 LLM 수익화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익화가 되려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피지컬 AI 대표적인 게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돌아 그래서 구글이 사실 로보틱스 10년 전부터 투자했습니다. 예. TPU도 10년 전부터 만들어냈고 그런 면에서 구글의 모멘텀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현대차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4,126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93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0만 1,000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0.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2,000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전에 소식 나왔죠.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43만 6,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65만 6,000원. 현대차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32만 5,000원이고요. 기아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만 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200원. KB금융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3만 300원이고요. HD현대 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에 12% 급락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에서는 4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호가는 16만 100원,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되고요. ABL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0.5%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4만 1,00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 호가가 18만 8,000원으로 1.3% 상승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예상 체결가 81,100원이고요. HLB 49,500원 0.8% 상승 예상되고 펩트론 호가는 279,000원이네요. 리노공업은 66,100원으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 역시 종목 간의 희비는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오늘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예. 방금 뭐 빨갛게 자막 떴죠? LG엔선, 네. 벤츠에 2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7년간에 걸쳤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7년에 아, 걸쳐서 7년. 네. 그렇다면 연간 한 3천억 가까운 그런 그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해 줄라는지도 한번 볼만하네요. 예상 체결 지수는 생각보다 강하네요. 정민앵커의 옷 색깔이 나름대로 힘을 보탰다고 봅니다. 아, 예. 이 옷이요? 예, 계속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이걸로 가세요. 바꾸지 마시고. 아니 저 오늘 예고도 찍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 옷으로만 나오잖아요. 계속 가시죠. 뭐.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은 이 대표님 지금 그러고 나서 워너브라더스는 급등을 했고 넷플릭스는 빠졌거든요. 좀 과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거의 인수 뭐, 가격이 예, 이 53억 달러인가요? 180몇 억인가 827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16조? 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과한 금액이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 주가는 뭐 늘 인수, 피인수가 이제 피인수가 오르고 이게 보통의 정석인데 네. 좀 과한 가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살짝 정민 앵커님께서 오프닝 하실 때 네네. 언급하셨지만 이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백악관에서 브레이크를 걸까 하는 입장인데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가 이렇게 단신이 하나 떴어요. 뭐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냥 발언만 나오네요.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관련 결정에 관여할 것 트럼프. 그 이슈가 딱 잠재적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진짜 만기 칠남이란 말도 있었지만 하나부터 10까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력도 대단하시고 참 머리도 좋으시고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뭘 하려면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 이런 그게 기름칠을 좀 해놔야 뭐가 되는 거지. 이 동네도 그런 거 알겠습니까? 뜬금없이 할 것 같으면은 저 절대 그 아부성 발언 아니. 저 트럼프 모르거든요. 근데 저거 보고 있으면 참 귀여워요. 참네. 귀엽습니다. 막 화낼 때도 막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좀 귀엽더라고요. 요즘은 또 뭐 한 2시간 가깝게 카메라 막 돌아가고 전부 개방해서 국무회의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안 좋던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좋은 모습도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고 80이 넘으셨으니까요.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좀 살살 하시지 그런 생각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무슨 뭐 꼭 시상식 같은 때 MC 분들이 그러시잖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무슨 년을 보내며 이러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들리는데 원래는 저 그냥 그 다사다난이란 한자성어가 이렇게 다가오는 해도 없었어요. 참 시장 측면에서나 네.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나 돌이켜 보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네. 역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만큼 전 세계 주식이건 뭐건 막 들었다 놨다 했던 대통령 그러니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다 참 다사다난했던 참 대단한 2025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장 전에 잠깐 또 미증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AI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구글 말씀 주셨고 이 제미나이 3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인 예, 개인적으로 제가 네.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은 좀 네. 예, 그런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어쨌든 좀 재평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이구. 예. 지금 오늘 출입국 방송국 오면서 네네네. 보니까 모 미국 증권사 대형 증권사에서 예. 목표 주가 400불 지금 알파벳. 알파벳 공개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가는 좋은 상황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쓸 때 제가 뭐 그렇게 테크놀 기술에 막 친기술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네네. 그런데 알파벳이 가장 모멘텀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미국 주식 중에서는. 지금 320불 근방인데 근데 지금 400불 400%를 외친다. 네네. 8432 거의 25%를 더 올라간다. 네네. 예. 그래서 뭐
모멘텀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고 말씀이 나오신 김에 오라클을 위시해서 이제 과잉 투자, 실제로 네. 캐시아웃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이번 주 실적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오라클보다는 브로드컴을 더 예의주시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오라클 제가 자료 띄워드린 13페이지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주요 기업들의 네트 에쿼티 그러니까 저기 부채 비율인데요. 네. 오라클이 지금 530% 가까이 됐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오라클이 몇 프로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 평균이 오라클이 좀 과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오라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뭐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국면에서든 어떤 테마가 성장을 하건 시작을 하건 저런 회사들은 한두 개 회사 있습니다. 그 얘기 저 개장하고 조금 네네.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 있습니다. 미국의 FOMC. 일단 12월에는 뭐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추후에 금리 경로, 뭐 점도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오라클, 브로드컴, 시놉시스까지 여러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제 4,1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장 상승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105, 코스닥은 928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9,300원으로 지금 1% 가까이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0.3% 하락합니다. 54만 2천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8% 상승합니다. 42만 9천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으로 164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8만 800원이고요. 코스타 기아가 지금 0.9% 상승합니다. 12만 4,800원. 현대차도 소폭 올라갑니다. 31만 6천원. KB금융 13만 1천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떨어집니다. 7만 7,300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합니다. 9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9% 반등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네요. 47만 원. 에코프로비엠도 좀 올라갑니다. 16만 200원.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4% 상승으로 10만 6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안팎의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만 9,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0.5% 올라갑니다. 18만 6,500원. 코오롱티슈진 1.7% 상승 중이고요. HLB는 보합권이고 펩트론이 2.8% 하락합니다. 27만 7천원, 삼천당제 떨어집니다. 2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글쎄요. 보안주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뭐 쿠팡 해킹 사건도 있었고 여러모로 보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우토크립트가 지금 6% 강세고요. IT센 PNS가 4% 상승 중이고 ICTK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프트캠프가 3% 상승이고요. 센즈랩도 2% 올라갑니다. 지니언스도 2.8% 상승세고요. 가비아, 사이버원, 아톤, 한국정보인증, SSR 모두 2%에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초전도체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6% 급등합니다. 73,500원이고요. 파워로직스도 3.9% 상승합니다. 4,440원. 그리고 모비스도 3.7% 올라가고요. 서남, 덕성도 각각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ENG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약품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약품이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이미 상한가였고 오늘도 2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뭐 초전도체 보안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8%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3% 올라갑니다. 16만 5천 원. 자, 그 밖에 2차 전지 쪽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LNF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 올라갑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도 움직임 좋고요.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5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51억 원, 기관은 22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3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3억 원, 1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상승하면서 1,472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예. 뻥이었네. 뭐가요? 동시호가요. 요즘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잦은데 또 오전 오후 또 다르고요. 오전 오후 또 다르고 네. 외국인들 뭐 다시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지난주 주말 동안에 많은 시황에서 그걸 갖다가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는데 일단 초반에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팔고 나서고 있고 국채 선물 빠지고 즉 채권 시장의 금리 오르고 있고 환율도 조금 오르고 있고 뭐 주변 여건은 그다지 막 생각했던 만큼 팍팍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현대차도 지금 뭐 매물이 나오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좀 민망해집니다. 우리 막 로봇을 막 좋게 얘기하고 있는 차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팔란다. 고맙다 하면서 막 던지는 매물들이 막 나오네요. 이게 시장이구나. 참.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뭔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간 변동성,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해도 다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예. 저도 최근에 뷰를 긍정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 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올랐지 올해만 않습니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우리가 자꾸 여러 이슈를 갖다 막 대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70% 이상 올랐을 거고 네. 미국만 해도 4월 8일 전저점에 위에 누적으로 40% 올랐다가 네. 최근 한 2, 3주 5% 빠졌다가 지금 지난주에 다시 올랐거든요. 이 정도의 그 뭐 소폭 이익 실현성 조정, 변동성은 늘 있게 마련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도 말씀 주셨던 거 마무리는 지어야죠.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그 오라클? 오라클 실적.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의 뭐 CDS 프리미엄이 네. 140bp, 142bp 네. 사상 최고치로. 그러니까 그 정도 뭐 한두 개 회사가 지금 코어 위브하고 네. 오라클 정도가 조금 심각한 수준인데 뭐그 정도는 늘 있을 수 있는 시장의 파열음 아닌가. 예.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AI가 사상 누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마이클 버리처럼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상 최고치라고 쓸데없는 하는 얘기. 140 한 2, 3bp 정도 되는 CDS 프리미엄 수준이 예. 미국 전체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회사채들이 평균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CDS 프리미엄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테크 쪽이 네. 이 그 자산이라든가 노동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높아서 워낙 탄탄해서 그런 것이지. 네.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하고 BBB급 회사채 스프레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 등급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오라클의 CDS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기업으로 보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그게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280, 290pp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까? 2.9%가 안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쭉 빨강색 옆으로 쭉 보시면요. 거의 뭐 한 4, 500, 600bp 정도 되는 게 평균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특히 WB 회사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급에서도 가장 낮다고 하는 WB 회사채 스프레드가 100bp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건이 굉장히 괜찮은 거고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뭐 오늘 그
굿모닝 마켓에서 이제 일정이나 지표하는 것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오라클 수요일 날 네, 우리나라 시간도 목요일인가 아마.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한 이틀 뭐 2, 3일 반등 나오는 양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작품이었던 스타게이트 그때 나왔던 소프트뱅크가 주가 측면에서 저렇게 됐고 샘 올트만은 지금 뭐 AI 업계에서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코드레드 발표하고 뭐 그 정도고 거기다가 오라클은 빚 문제, 수익성 문제로 저렇게 해서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로봇도 스타게이트처럼 처음에 이렇게 바짝 그거 하다가 또 한번 그거 할까 싶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데다가 또 일정 중에 FOMC 있고 나서 이틀 후에 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뭐 오스탄 굴스비 등등 해서 또 지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양반들 또 이렇게 대거 또 연설이 나와가지고 FOMC 이후에 또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또 연준 관계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도 또 시장을 좀 한번 흔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뭐 롱도리로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짝의 변동성이 있어준다면 연말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게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전차 군단, 삼성전자 같은 이쪽하고 자동차의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뭐 전고점을 열고 4,500, 5,000을 향해서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 봐서는 또 꼭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딴 데서 막 춤을 추네요. 무슨 뭐 상지건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 집 몇 채 짓는다고 어쨌거나 그거 갖고 그러고 있고 뭐 신성대 야 이런 거는 어쨌거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게 막 움직이네. 그러니 저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잠시 또 이제 대형주들에서 저쪽으로 이제 또 이제 수급이 가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매일 이 장이 열리니 얼마나 좋으실까. 토일이 지겨우실 것 같아. 하기야 뭐 코인 하시면 되긴 되는데 코인도 조금 그래요. 조금 불안하네요. 9만 불은 지킵니다만 비트코인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만큼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점 짚어주셨고요. 네. 아까 제가 TJ 장고 말씀을 예, 드렸지만 예. 지금 제가 지금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고 뭐 이렇다는 말씀은 네. 최근의 움직임 갖고 추세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본격적으로 지금 풀리는 상황 아닙니다. 지금 지난 11월 12일 날인가 연방정부 합의하면서 오바마 케어 합의한 내용은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었으니까 네. 일단 안에 대해서 드래프트 갖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늦으면 1월 빠르면 12월 1월 정도에 이제 본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예.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분명한 건 TJ 장고가 지금 1조 갔다가 9천억 달러 갔다가 9,500억 달러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8,900으로 줄긴 했거든요. 그러면 한 500억 달러 8,500억은 저 기본적으로 8,500억 달러 정도는 깔고 간다는 그 레벨이잖아요. 네, 지금 8,900억 달러가 됐는데 8,900억 달러. 네, 늘 타겟 레벨이 8,500억 달러니까 그렇죠. 어쨌건 쓰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인데 말씀만 빨리 드리죠. 그 단기 유동성, 단기 자금 시장, 예. 시중 자금 현황을 알 수 있는 게 소파 금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예. 소파 금리가 아까 TJ 장고가 정점 찍었을 때 10월 말 47bp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게 16bp 가더니 그 다음 지난주에 27bp인가로 다시 확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소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금 경색이 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단기 자금 구하기가 예, 예. 하루짜리 자금 구하기가 좀 지금 빠듯해졌다. 왔다 갔다 하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부터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QT 일단 종료했고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8,900억 달러로 다시 TJ 장고가 줄어들면서 그 당일 날 소파 금리가 27bp인가에서 16bp인가 17bp로 다시 쑥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동적이긴 해도 어쨌건 유동성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워낙 경제가 큰 경제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연말 랠리 돌아 말씀드렸지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
와, 앞서 저희 신성 델타테크 얘기했는데 이게 초전도체 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보니까 다시 보니까 또 로봇 쪽으로도 엮이네요. 이게. 그게 로봇하고 예. 엮이나요? 오늘 로봇주들이 엄청 강해요. 지금 보면은 뭐 SB 시스템스, SBB테크, 클로봇 어찌됐건 간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또 뭐 피지컬 AI까지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저는 로보틱스는 약간 패셔너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테마. 그러니까 조금 더 꾸준하게 이렇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AI 엮이는 게 제가 네. 연초인가 한번 그 그래프를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홍보자 그러니까 네. 상품 자료에 썼던 그래프인데요. 예. 이 AI가 보편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라는 게 2008년도에 그 프래킹 공법으로 네. 셰일가스 첫 삽을 딱 뜬 이후에 2018년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 2차 셰일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프래킹 공법이라는 게 한 2km 밑으로 쑥 뚫어가지고 옆으로도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네. 이 땅 깊이마다 스윗스팟이 어딘지를 사람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가는데 오는데 몇 주씩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접목을 해가지고 바로 뚫으면서 바로바로 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수원.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요. 네. 이 인공지능 덕분에 공간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수원이라고 하는 게 이 과일 따고 하는 거 높이가 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돼 있거든요. 예. 네. 드론이라든가 그 아, 과일 모양 딱 봐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드론이 가서 알아서 딴다는 거예요. 드론이 10m건 15m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브로드컴 강조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범용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런 류의 확장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중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본격적인 테마가 저는 로보틱스라고 봐요. 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OJ 좀 언급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지금 갑론을박이고 저도 아직은 반반이라고 보는데 네. 12월 달에 BOJ 금리 인상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인상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 엔화 엔도 뭐 조금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핑계를 댔던 엔캐리 청산 뭐 이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지난 주말인가 보니까 일본 분기 GDP 성장률이 또 쑥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올렸다가 겨우 한 20년, 25년 만에 경기를 살려가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예. 경기가 다시 푹썩 가라앉는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는. 예, 그리고 뭐 이런 엔화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엔캐리 청산인데 네. 제가 말씀했지만 저 엔캐리 청산 지금 맥스 올스케이스 25bp 인상한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금리 차가 3.75%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보수적으로 해치 비용 빼더라도 최소 2% 이상의 금리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자금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캐리가 다 청산될까? 그래서 막 이런 자본시장을 막 송두리째 휘둘릴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물론 싼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헤지펀드라든가 금융기관들의 자금은 일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청산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전체 분위기를 바꿀 만큼의 그런 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